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입학한 다음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부터 건축가로서의 꿈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건축가를 택한 계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주변에 건축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외우는 거를 싫어해서 고시 공부하기 싫어서 문과를 안 갔고요. 이과를 갔는데 수학을 또 되게 싫어해요, 제가. 수학을 빼고 이과에서 외우는 의대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과목이 미술, 지리, 지구과학, 물리 이 네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대충 겹치는 데가 건축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2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적성에 맞는 걸 느꼈어요.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전공 과목이 없어가지고 보통 공과대학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공업수학 가르치고 막 미적분학 이런 거 많이 가르쳤거든요. 화학 가르치고. 아주 그때는 아주 성적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거의 1점대 후반 막 그런 거의 선동열 방어 같은 수준의 학점이었다가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을 딱 했는데 되게 저하고는 적성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숙제가 뭐였냐면 물론 그림 그리는 포스터 그리는 숙제 제일 좋아했고 또 하나 좋아했던 게 트레이싱 페이퍼에 지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지리 시간에 숙제 내주는 거 있어요. 색칠하고 뭐 여기 특산물은 뭐고 어쩌고 이런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들. 근데 거의 전공 과목은 다 거의 그런 일밖에 없었거든요. 트레이싱 파이프에 그림 그리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 했죠. 제 또래 중에서는 아마 저만큼 공모전에 많이 나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당선돼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떨어져서 좋은 건 아니지만 떨어져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떨어진 기억이 훨씬 많아요. 제가 국제 공모전도 많이 나가고 국내 공모전도 많이 나갔는데 제가 승률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2할 8푼 5리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번 나가면은 2.8번 정도 당선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7번 이상은. 그 정도의 확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될 만한 데 내야죠. 되려면은 될 만한 데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국제 공모전만 계속 내서 자존감 떨어지면 그때쯤 돼서 그래도 국내 공모전 한번 내서 좀 붙어주고 자존감 좀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국제 공모전 도전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뜻하지 않게 되게 좋은 상을 받은 적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진짜 야 이건 내가 평생 꿈꾸던 건데 이런 거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공모전은 떨어진 게 더 많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방법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거기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0명의 건축가가 있다면 다 100가지 다양한 다른 건축가의 모습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철학을 만드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방법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사람이 되어보는 거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건축 설계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우리가 공간을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상상한 다음에 모형을 만들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그 공간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모형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미니어처 사람이 되는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떤 감정이 생겨날까? 이 방에 있는 사람과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이 서로 쳐다볼 때 어떤 느낌이 들을까? 이런 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냥 상상을 하는 걸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계속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은 조금 더 나다운 모습이 그걸 벗기고 나면 또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벗겨 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속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내가 좋은 뜻에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했지만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나의 더 안 좋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들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건축가가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더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물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저는 건축책을 안 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건축가들이나 건축 이론가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을 대변해서 앵무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축책은 거의 안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쓰는 책들도 사실 건축가들이나 건축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에요. 비전공자들 보고 읽으라고 한 책이지. 오히려 그냥 저희 때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아이젠만이라든지 램쿠라스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은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읽은 게 그 정진 창란증의 뉴욕인가 그거 하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읽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의 책들만 주로 그냥 띄엄띄엄 봤고요. 그것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책이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훨씬 쉽고 빠르게 습득은 하는데 문제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거를 플레이를 하면은 그 사람의 속도와 그 사람의 템포에 의해서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나의 생각의 템포와 내 생각의 주파수대로 가지 않고 상대방의 주파수에 내 머리를 맞춰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읽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해도와 그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자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을수록 좋은 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거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내면적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하고 제가 현대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하고의 어떤 갈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나만의 생각의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 이런 거가 어찌 보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자기 개똥 철학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만드는 연습을 젊어서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아마 뭐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좀 생기고 그다음에 대학원가 첫 번째 대학원에 갔을 때 좀 생기고 두 번째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또 좀 더 구체화되고 나중에 설계사무소를 열고서 하면서 조금씩 좀 더 구체화돼가는 그런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감을 많이 줬던 책은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프리츠호프 카프라가 쓴 현대물리학과 동양철학인가? 196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제 절친이 하나 있어요. 고3 때 제 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거기서 자기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첫 번째 교재로 쓴 책이라고 하면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이게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고 현대물리학은 물상 시간에 배우는 건데 두 개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 책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동양철학적인 개념과 되게 어울렸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 과목별로 나눠져 있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준 책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게 제가 대학원 때 읽은 책인데 미치오 카쿠가 쓴 초공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책인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3차원 혹은 4차원의 존재라면 우리는 기억력을 갖고 있으니까 3.5차원 정도 되죠. 근데 그러한 존재가 5차원이나 6차원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이해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와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범위의 어떤 선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무슨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태리 작가가 쓴 건가? 근데 그분은 또 약간 막 계속 생각을 깊게 하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조금만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삼각형, 사각형, 네모의 비유예요. 제 최근에 쓴 책에도 넣었는데 우리는 종이 위에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의 다른 도형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지만은 삼각형은 옆에 있는 원이나 사각형을 보면은 선으로밖에 안 보인다.
왜냐하면 걔는 2차원이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할 때 1차원 이하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형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도형은 다른 점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로 정말 모든 거가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 나의 한계라든지 이런 거. 특히 그런 거는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건축을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인식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그 안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헬기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것들, 심지어 거기다가 사계절의 변화도 있고, 해가 떠서 질 때까지도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겸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학창 시절에 대학원 때 박물관을 설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박물관을 막 설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이나 뭘 통해서 뭐 만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봤던 것 중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뭐냐면은, 그 모세고 홍해를 갈라가서 이렇게 걸어갈 때 양쪽에 물이 쫙 있는 것 같은 십계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스펙타클한 모습이고, 물 위를 걷는 뭐 예수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런 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 공모전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물 위를 걷는 에어피시네 플라자라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 공모전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장치가 아니고 얇은 그 구멍이 뚫린 투명한 막으로 돼서 내가 이제 튜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밟고 올라가면 내 체중이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운 사람은 뜨고, 근데 거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작은 물고기는 들어오는데 상어는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장치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게 그 엘레강트 유니버스라는 현대 물리학 책이었거든요. 근데 엘레강트 유니버스라는 그 책을 보면서 상대성 이론의 근본을 그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질량을 가지면 공간을 휘게 하고 그게 중력이 된다. 그런 개념을 설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그 약간 뭔가 초현실적인 그 현상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어쨌든 과학책과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현상을 만드는데, 그 디자인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나와 저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체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체중이 많으면 물 밑으로 더 많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키가 크면 큰 문제가 없고, 근데 키는 작은데 수영을 또 못해. 그러면은 되게 겁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데 친구들이 막 모여와. 그러면 점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난 수영을 못해. 그러면은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러면 공포심이 덜하기 때문에 계속 있을 거고, 키가 큰 애도 가만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형, 그때 불어오는 파도, 내지는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느냐, 모인 사람들끼리의 관계, 뭐 기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형이 바뀌는 그러한 플라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바뀌고 그 바뀐 지형이 다시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게 또 공간을 바꾸고 뭐 이런 순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추구하는 설계의 철학하고 제일 잘 맞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공모전이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학책과 성경 속에서 들었던 얘기를 섞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